네, 안녕하세요. 연무중학교 1학년 여러분, 현은지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기자 작가의 사막을 같이 가는 벗이라는 작품을 중간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48쪽부터 49쪽까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잠깐 기억해보면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갔었어요. 신학기가 되어서 너무 이렇게 적응하고 낯선 것을 겪기가 힘들고 그럴 때 진짜 단짝 하나만 있으면 또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갈 수 있고 또 헤쳐나갈 수 있고 또 인생에서 사회에 나와서 인생에서 이제 어려운 것들을 많이 겪고 그럴 때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냐? 바로 친구가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친구가 대화하고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 보죠. 네, 우리가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냐면요. 목소리만 듣고도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치채는 우정. 눈짓만 보아도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우정. 그런 돈독한 우정을 상호간에 교환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그렇다면 적어도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이요. 그쵸? 목소리만 듣고도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눈치채는 그런 우정.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너, 뭐, 아까 뭐, 기분 나빴지? 이렇게 꼭 딱 집어서 알지 못해도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우정. 그 정도 우정이어도 정말 훌륭한 우정입니다. 친구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거나 시무룩한 것을 눈치채는 거죠. 그래서 너 무슨 일 있었어? 너 괜찮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우정. 눈짓만 보아도 친구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채는 거. 이 친구가 지금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 자리가 즐거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채는 우정. 그런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많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고 이 친구와 나 간에 어떤 신뢰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친구와 내가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친구와 함께 나눈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은 학창시절에 모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나가서 물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만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처럼 돈독하고 정말 순수한 우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꼭 자신의 마음에 꼭 맞는 자신의 성격과 꼭 맞는 그런 친구 한 명쯤은 꼭 남기셨으면 합니다. 네, 살아가면서 그런 우정을 가꾸는 이들을 종종 만난다. 비록 나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 모습을 보는 일은 참 아름답다. 언젠가 친구가 사업에 실패해서 낙향하여 저 시골로 내려가는 거예요. 낙향하여 쓸쓸히 살아가는 것을 안쓰러워하다 못해 자기도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시골로 내려가 친구 옆에서 땅을 일구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만약에 가족이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아이가 없다면 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나 혼자만 결정해서 내려가면 되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가정이 있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거처를 바꾼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고, 혼자서 쓸쓸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본인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함께 낙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여 각자의 식소를 이끌고 있는 두 사람한테는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겠지만 양쪽 집의 가족들 모두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 두 집이 힘을 합쳤으니 얼마나 든든하냐고 라고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너무 멋있죠? 냉혹한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두 집이 힘을 합쳤으니 얼마나 든든하냐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전혀 본인들이 포기하고 내려온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요. 오히려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일만큼 무서운 사막은 없다고. 네, 사막이라는 거는 굉장히 고독한 삶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고독한 삶 필기 한번 하겠습니다. 고독한 삶.
사막에는 모래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팍팍하고 고독한 삶을 의미합니다. 네, 또 누군가는 말했다. 친구 없이 사는 것은 증인 없이 죽는 일이라고. 네, 너무 슬픈 말이죠. 아무도 내 죽음을 봐주지 않고 내 마지막을 봐주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네, 사실은 부모님보다도 친구한테 조금 우리가 더 솔직할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내 정말 진심들, 이런 것들 친구들하고 나눌 때가 더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친구라는 존재가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줄 때도 있고 또 함께 공감하면서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 인간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정말 소중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말들을 새기고 있으면 불현듯 마음이 찡해온다. 나는 지금 무서운 사막을 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줄 단 한 사람의 증인도 없이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우정은 상호 간의 교류이다. 일방적인 행위가 결코 아닌 것이다. 말하자면 내가 먼저 쌓아야 할 탑이고 내가 밭을 경작해서 맺어야 할 열매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어떤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바라지 말고 상호작용이다 라는 것은 나도 그만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해야 된다. 내가 먼저 쌓아야 할 탑이고 내가 먼저 노력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친구 관계를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 관계는요, 서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더 함부로 대하고 내 짜증이나 내 기분이나 이런 것들을 푸는 상대가 아니라요. 오히려 굉장히 내 인생에서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아껴주고 더 사랑하고 더 노력해야 하는 관계이지 절대로 편하다고 막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네, 우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내 곁에 정말 남아준 소중한 친구에게 뭐라도 더 하나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편하다고 또는 나를 잘 안다고 그런 이유로 더 함부로 대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또 지금 나는 친구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 지금 이 수필을 읽으면서 분명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을 제대로 쌓는 사람 혹은 빛깔 곱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은 참 드물다. 친구는 많지만 진정으로 벗이라 부를 만한 이는 몇이나 되는지 그것만이라도 한 번쯤 되새겨보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닐까. 선생님 주변에도요. 선생님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몇 명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진정한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더 먼저 노력하면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잘 유지해 나가야겠죠?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